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4월 13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3프로 문지기 장우성입니다. 네, 어제 문을 제대로 닫으시던데요. 어제 미리 나오셔가지고 어제 문 글로벌 닫으려고 라이브 준비하시고. 같이 진행을 했고 또 우리 미정원하고 네. 잠깐 집에 가서 머리 감고 나왔습니다. 아니 미정원 여기 차리시니까 여기서 머리 좀 감으시죠. 왜냐면 그 최근에 제가 머리를 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좋은 샴푸. 왜 그러시죠? 갑자기 그냥 표정이? 마음이 짠해서요.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이항영 위원님께서 네. 이전에 그 버핏 버크셔에서 웨이 주총? 갔을 때 어.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셨었거든요. 그때 장우석 부사장님 머리카락이 네. 엄청 풍성하셨더라고요. 정말 젊었죠 그때. 근데 어. 한 3, 4년 만에 폭삭했습니다. 머리카락과 맞바꾼 커리어 괜찮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네. 그 동안에 많은 분이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멈춤. 머리 하락은 더 이상 멈춤. 머리카락이 네, 네. 더 이상 빠지진 네, 않게. 근데 네. 보면은 뒤에가 좀 많으셔가지고 요즘에도 모발이식 이런 게 또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이걸 뜯어서 네.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겁니까? 뒤에 이제 안 보이니까 어. 뒤쪽 라인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메꾸는 네. 그런 시술도 네.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예, 뛰셔야겠죠.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자, 우리 장호석 예. 부사장님의 탈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은 또 애정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밤사이에 사실 저희가 항상 이제 부사장님과 목요일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중요한 그런 뭐 집요 발표나 내용들이 수요일에 이루어지잖아요. 발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 함께 하시고 매주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또 예. 많은 격려 바라도록 하겠고요. 잠시 예. 후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자세한 내용은 장우석 부사장님이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네. 또 오늘 IS 이전 대표 이분을 또 목요일에 네, 항상 그렇습니다. 만나고 예. 있죠.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저는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파월 의장의 FOMC 발언 이후에 굉장히 또 싫어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의사록이 예.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코멘트를 할지도 네. 궁금하고요. 네.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비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우석 부사장님 건강 잘 챙기셔라. 날 샜는데 주무셔야겠다라는 분도 계시고요. 왜? 뜯어서가 아니고 뽑아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모발을 뽑아서 이식을 아. 한다. 제가 뭐라고 뽑아서 했다고 표현 안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기억이 제가 안 나요, 사실. 뜯었다고 표현했는데 제가 뽑아서 제가 했을 수도 옮기는 있습니다. 옮기는 예. 겁니다. 예.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주제 확인을 해보도록 주제입니다. 하겠습니다. 3월 CPI 냉각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 마감했다고 적었고요. 네. 약간 안타까운 게 물가는 빠졌거든요. 그쵸. 근데 문제는 연준 회율이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3대지 흐름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S&P 500 0.41%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0.85%, 다우가 0.16% 하락을 보였는데 제가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동안이 가장 싫어하는 차트의 모습 보였다. 이건 예. 좀 근데 장중에 약간 이렇게 훅 올라오는 에너지를 발산했으나 막판에 2시 이후에 이렇게 빠진 거는 원인은 하나였나요? 하나였습니다. 연준 회의록인데 네.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젯밤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 시장이 너무 강했어요. 그쵸. 너무 셌어요. 그래서 웬만한 물가 하락에는 더 많이 올라가기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많이 올라간 게 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는 것처럼 막판에 힘을 잃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볼 건데요. 네. 자, 헤드라인 CPI입니다. 전망치 5.1%, 그쵸. 실제 5.0% 와. 하락했습니다. 와. 물가가 더 많이 전년 예. 대비해서 덜 올랐다는 예, 거죠? 그렇죠. 혹시 전월 수치 기억하십니까? 전월 수치? 기억이 안 나요. 6.0%. 그랬어요? 예. 6이었어요? 앞자가 바뀐 거예요, 앞자가. 그럼 다음 달에 어떻게 4 되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예. PC 한 3분기 중에 그 연준 목표치 2%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월가의 목표는요. 연말 되면 3.7% 정도. 음. 3.7%에 아마 내년이 한 2.6% 정도 네.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빠집니다만 중요한 것은 앞자 받겠다는 거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헤드라인이고 코어 역시 5.6%로 부합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는 좋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같이 보시면 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빠지는 폭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 슈퍼코어 쪽 서비스. 서비스도 물론 좀 감소하고 있는 모습인데 집값?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쉘터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물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쉘터의 주요 지수가 계속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역시 쉘터는 안 빠지고 있다. 주거 비용. 그러네요. 예. 3대 지수가 있거든요. 보신 것처럼 안 빠졌기 때문에 안 빠졌고 어제 이제 우리 이주연께서 계속 우기는 게 뭐냐면 웃겼어요. 이게 하락을 상승을 멈춘 것 같다. 약간 누웠다. 각도가 혹시 누워 보입니까? 그러니까 예. 그동안에는 가파르게 좀 올랐지만 약간 이제 막 이렇게 오르다가 여기 끝에 요렇게 된 거를 지금 의미부여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그렇죠. 된 여기 거. 8.2% 네. 짙은 파란색을 보시면 이게 바로 쉘터인데요. 8.2% 찍은 그 끝에 보시게 되면 네. 약간 멎어인 듯한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있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한 두어 더 걸릴 것 같아 보인다. 예. 우리가 작년 그리고 올 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쉘터의 의미 있는 하락이 좀 레깅이 좀 많이 발생을 한다. 그놈의 근데 레깅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요. 겁니까? 예. 그게 보통 뭐 평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3에서 6개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한 4월이니까 2분기 말부터는 좀 의미 있게 이게 지금은 약간 요거 좀 요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두 달 후에는 훅 빠진다. 이것도 또한 뭐 예상인데 그쵸, 그쵸. 작년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안 빠지고 있고 이게 쉽지 않은데 특히 이제 환산 임대료 그 주택 주인한테 물어보는 거죠. 임대료를 물어보는데 네. 보통 자기 집을 싸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리고요, 저 요즘에 정말 놀란 게 우리나라 집값도 뭐 전세도 그렇고 매매가도 그렇고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월세는 안 빠집니다. 월세가 안 빠집니까? 네. 왜 안 빠질까요, 월세가? 모르죠. 월세가 안 빠지는 네. 곳은 뭐 일단 아파트 같은 거 안 빠지는데 보통 상가 같은 거 진짜 안 빠지거든요. 상가도 정말 안 빠지고, 그러니까 네. 제가 오너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냥 안 내놓고 말지.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생각 아닐까요? 집주인이신데 모르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네. 한 번 내리면 올리기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내리는 그렇기도 거거든요. 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안 내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하락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금리인데요. 금리가 동결 3, 247로 조금 더 올리겠다 해서 한 번 정도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요. 5월 3일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금리가 아마 전망치가 한 세 동결? 번 더 인하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간다고 보시면 인하요? 되겠죠. 벌써 세 번, 인하? 올해 벌써 세 번 정도 인하한다는 게 전망치였습니다. 예. 왜 동의 그렇게 안 하십니까? 섣부르게 인하를 생각할까요? 전망치였다라고 저는 얘기했고요. 저는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네. 일단은 9월과 11월, 10월 내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좀 환호하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면 그쵸. 안 됩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보시고 혹시 질문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물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몰라요. 제가 이거 물어보게 되면 100분 중에 한 분 맞춥니다. 한 분. 아니 사실 항상 우리 이 위원님과도 말씀 나누는 내용이 네. 미국의 CPI가 얼마, 예. 뭐 금리가 얼마, 음. 우리가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말하고 하지만 국내 한국 물가 상승률이 뭐 예, 얼마나 한번 나타나는지 확인해 모르잖아요.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보여주시죠. 물가지인데요. 일본 3.3% 네. 하향 추세 있고요. 대한민국 4.2% 아, 지금 역시 4.2군요? 예, 하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꽤 높은 편 아닙니까? 4.2%? 그쵸. 매우 높습니다. 높죠. 예, 높고 미국이 5.0%. 쭉 보시게 되면 일단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영국이 10.4%로 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물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할 일이 많은 걸로 보이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새벽 3시에 공개된 연준 회의록이겠죠. 저희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경기 침체거든요. 침체. 누가 저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까? 누군지는 확인 안 됐는데요. 그래요? 연준 위원을 이름을 적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입니까? 아니면 의장입니까? 그건 참- 왜냐면요. 너무 우리 디테일하게. 파월 의장님께서 예,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세션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회의록에 떡하니 리세션이라는 단어를 쓰면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말이죠. 어젠가요? 그 옐런 재무장관은 네. 신용 경색 증거 없다 아, 왜 그렇게 자신감이 뿜뿜인 했는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의록에 뭐가 있냐면 은행의 문제가 결국 경기 침체를 불러온다라는 적혀 있었거든요. 정말. 해서 일단은 우리 정책 위반자들의 그 말이 뭔가 거짓말하고 왔다 갔다 한다. 그 통일성이 네. 없어요. 뭔가 좀 비판이 위원들의. 이어지고 있는데 좀 이따가 그 비판은 네. 우리 이지한 대표님이 들으면, 아주 신랄하게 해주실 예, 겁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맵을 보게 되면 네. 역시 성장 유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2.4%, 테슬라 3.3% 빠졌는데 테슬라가 최근에 가격 인하하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상황인데요. 어떤 얘기 나오는 거냐면 경쟁이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닌가.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제가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쟁 과열. 어떤 증거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올해차 뽑힌 한국 현대차 아이오닉 6에 이게 대해서 올해 차가 해외에서요? 예, 오, 진짜요? 미현지에서 올해차를 오. 뽑혔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제 야구판에서 물어본 건데 랜디 파커 현대차 법인장이 뭐라고 했냐면요. 답하는 과정에서 테슬라가 누구죠? 라고 했던. 이게 말이 진짜 엄청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누구? 테슬라 누구? 테슬라 약간 후 이거거든요. 약간 그래서 이런 느낌이네요. 뭔가 조금 테슬라를 폄훼한 듯하면서 뭔가 경쟁하고 있는. 예. 근데 저는 가끔 그 아이오닉 시리즈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옆에. 되게 차가 예뻐요. 차가 뒤가 좀 뚱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뭔가 그게 둥글둥글. 좋아요. 둥둥한 게. 통통해가지고. 그래서 저를 좋아하시는군요. 또 그걸 거기에다 또 연결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긍정적이십니다. 해서 이런 경쟁 치열이 향후 테슬라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1등 기업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런 기사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현대차 쪽에 있어서의 기우는 게 또 아쉽겠지만 최근에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현대그룹주가 어제도 그렇고 좀 폭발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전기차 쪽에 이제 24조 원 규모의 투자를 2030년까지 단행하겠다라고 현대차 네. 그룹이 얘기를 해서 과연 이제 테슬라의 1위 야성을 무너뜨릴 만큼의 추격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1등은 경고할 것이다 라고 저 전망하기 때문에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이슈를 쭉 정리해 봤고요. 과연 이지한 대표는 뭐라고 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IS의 이지환 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온 인류의 전환점. AI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시점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비즈니스, 테크, 일, 창의, AI에 대한 거의 모든 이야기. 국내 최고의 연사들과 함께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 4월 14일까지만 특별 할인가 2만 원으로 특강 전체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을 확인하세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여의도의 미국 시장을 노래하는 음유시인 IS의 이지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화사하게 입고 오셨네요. 아, 그런가요? 예, 원래 방송용으로 한 2, 3년 동안 줄긋차게 입었던 옷이라서 아, 그래요? 예, 겨울 빼고는 늘 이 옷을 입습니다. 뭔가 화면에 되게 딱 잘 받는 그런 컬러로 여기셔서 예, 아무래도 고르신 이제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서 네네. 더 많이 이 옷을 고집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받는 것 같아요. 색깔이. 아, 그래요? 예, 원래 옷이 이제 있다고. 방송이 좀 밝은 색깔이 좋다고 맞아요. 해서 그렇군요. 밝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저도 항상 돈을 받아들여서 그 몸집을 조금 저는- 작게 만드는 어두운 그렇죠, 색깔을 즐겨 그렇죠. 입으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작아 보인다고 그러면 제가 검은 옷만 있습니다. 네, 저는 핑크색 밝게 입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지한 대표님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밤에 어디 FOMC로 공개한 거 보고 분노하셨습니까? 아, 분노는 안 했는데 네. 아무래도 또 그 주가 10회 발표 후에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네. 나쁘지 않았는데 회의록이 공개되고 또 주저앉았잖아요. 그 이제 주가만 자체만 놓고 보면 증시에 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죠. 그래서 그 회의록을 저도 이렇게 몇 번 뜯어봤는데 그 기승전결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면 그 은행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그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세어봤는데 13번인가 14번 이상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불안한 심리를 조장을 했는데 이 언서티라는 말을 15번, 14번 정도 했는데 그게 결국은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긴축은 해야 되고 금리 인상 기조가 더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가서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게 언급을 했는데 긴축으로 간다는 부분인데 또 가장 마지막에 이제 듣기 싫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물론 이제 완화된다는 표현을 조금 쓰긴 했지만 결국 이제 경기 침체, 완화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렇죠.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보면 불확실성은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하는데
결국은 그 영향으로 단단히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걸 보면 뭐 증시에 좋은 영향이 나올 수가 없죠. 결국은 이제 증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확실성을 조금 더 확대시키는 이제 역할을 좀 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자체만 보면. 그분들의 역할은 이 불확실성이 있을 때 뭔가 선제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시장을 제대로 좀 이렇게 간파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역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불안해 이러면서 우리처럼 같이 불안해하고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도 그 새로 볼 때 그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을 좀 너무 과다하게 쓰지 않았나 싶고 그게 뭐 열몇 빠져나갈 번을 구멍 만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의견이 좀 교차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부 이제 50pp 금리 인상 뭐 연준위원들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이 영향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25pp 정도밖에 안 올렸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 대한 좀 어느 정도 우려감을 좀 증폭시켰는데 아마 어제 그 의사록을 보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기분 나빠할 사람이 아마 제 생각에는 옐런 재무장관일 것 같습니다. 옐런 재무장관. 왜냐하면 옐런 재무장관 측에서는 경기 침체에 관한 부분을 극구 지금 그렇죠. 걱정 마라. 막 걱정 마라 네. 막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불쾌했던 사람이 아마 옐런이 아닐까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또 전화했겠죠. 옐런 장관, 너희들 왜 그러냐? 우리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국민들을 그러니까. 불안감에 빠지게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얘기 그런 하지 역할을 않았을까요? 옐런이 많이 했는데 어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서 아마 약간 이제 그 신기가 좀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경기 침체와 관련된 부분이 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나왔다라는 부분이 아마 이제 증시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드릴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이제 CPI 지표 발표보다는 연준 의사록의 주가가 더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CPI 지표가 이번에 못 나오더라도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오더라도 증시의 영향력은 저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증시에 반영되는 정도는 이미 다음 그 FOMC에서 25bp 인상 하든 안 하든 이제 거의 스탑 앤 홀드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 뭐 75bp가 연속으로 나오는 식의 그런 시장을 고점을 형성하고 추세적으로 그 영향을 줄 만큼 이제 그런 정도의 영향력은 아니다라는 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과 좀 연속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증시가 금리 인상 마무리 국면에서 SVB 사태가 났고 이것 때문에 상승 모멘텀, 하락 모멘텀이 좀 바뀌어가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실제 그 한두 주 정도 지났을 때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CPI 지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영향력은 좀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전년비에 대해서는 이제 5%로 예상보다 0.2% 정도 낮았고 코어 CPI는 뭐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전년비나 전월비 다 예상대로 나왔는데 이번에 보면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큰 폭으로 내렸고 주거비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오히려 그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둔화되는 속도 났는데 이게 이제 그것 때문에 저는 오히려 5월, 6월, 7월 그 물가 지표는 좀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근데 예. 앞서서 잠깐 말씀해 주실 때 에너지 쪽이 많이 내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3월에는 뭐 60배럴당 60달러까지 내려갔지만 맞아요. 다시 다시 올랐잖아요. 80달러까지 올라갔기 그러니까. 때문에 저는 저 5 받다가 다시 또 위로 올라갈 것 같다는 또 생각. 근데 그게 미국이 지금 갤런당 휘발유 가격, 가솔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많이 안 그러니까 그 선물 가격의 등락은 좀 컸는데 실제로 가솔린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아마 반영되는 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은 그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오페크 감산했던 정도가 잘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그 조금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물 가격에서 가솔린 가격이 그렇게 올라가는 현상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어제도 그 CPI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가솔린 가격이 많이 안 올라서 떨어진 정도가 더 컸다라는 부분인데 주거비가 이제 그 여전히 이제 8% 정도 올라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게 도대체 이제 언제 떨어지냐라는 부분으로 좀 저도 계속 예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레포트를 다 쳐다봤습니다. 제가 이게 반영된다는 정도가 언제쯤 될까 보니까 평균 지금 이제 좀 유력하게 부동산 관련된 쪽에서 보는 게 8개월. 그러니까 렌트비가 감소하고 신규 렌트비가 감소하는 시기부터 8개월. 그다음에 이번에는 좀 예외적인 현상이다 해서 조금 더 보는 쪽이 9개월. 이렇게 지금 8개월, 9개월의 예상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신규 렌트비가 떨어지기 시작한 게 지난 9월 달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0, 11, 12, 1, 2, 3, 4, 5 하면 5월 달이나 늦어도 6월 달 정도에는 주거비가 뭐 선행지표 다 꺾였는데 안 꺾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5월이나 6월 정도에는 반영이 되면 지금 정도 기조에서 오히려 주거비가 떨어지면은 특히 이제 CPI가 그 비중이 더 확대됐잖아요, 주거비가. 그래서 그게 반영되면 5월, 6월에는 오히려 물가 지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얘기했습니다. 두어 달. 제가 거의 정확한 찾아봤더니, 표현이죠. 네. 찾아봤더니 네, 맞아요. 도대체 언제 빠지는 건가 했더니 진짜 두어 달이 답인데
한 달 혹은 두 달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골드만 6월이니까. 삭스나 거기서도 예 맞아요 두어 달 정도였으니까 7월 발표되는 내용부터는 조금 확실하게 그렇죠. 꺾여 네, 그렇죠. 있겠네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마 예, 골드만 예. 삭스에서 얘기한 것도 그 예. 레포트를 종합해서 예. 8개월, 9개월 아마 예, 예측을 예.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두어 달 정도 예, 맞는 예. 표현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 물가 지표가 반영되는 정도는 이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경기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제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건데 이번에 그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좀 둔화되면서 이 경기 침체가 들어간 거 아니냐 부분을 그 좀 우려감을 많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걸 봤을 때 생각보다는 고용이 둔화되었지만 흐름은 견조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서비스 쪽에서 이 언제 고용이 둔화되나를 중요시했는데 보시면 이번에 그 비농업본 신규 고용에서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로 크게 늘어났던 데가 아래쪽에 전문직이나 헬스케어, 여객, 협계 그러니까 이쪽 서비스 쪽이 아래쪽이 가장 많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고용 관련된 부분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던 데가 유일하게 아래쪽에 여기에 적게 여기가 이제 한 2% 정도 아직까지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늘어났을 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고용이 지금 이제 이 서비스 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쪽에 그 재화나 생산 쪽에서 얼마나 감소되는가 여부를 좀 본다면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팬데믹 이후에 신규 고용 대비로 해서 감소되는 폭을 보면 대부분 10%를 크게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감소되는 폭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고용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서비스 쪽에서 이제 고용이 둔화돼서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우리가 불거질 때 우리가 서비스 외에 이제 그 제한나 생산 쪽을 좀 본다면은 우려했던 것만큼 그렇게 감소폭이 크진 않다라는 걸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제 구인 건수가 이제 2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이제 확연하게 이제 감소되는 폭이 좀 들어오는데 이 구인 건수가 감소된다는 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맞춰져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춰져 가는 과정에서 고용이 둔화되는 것과 경기가 침체로 갈 것이라고 해서 실제 고용을 줄여서 둔화되는 것의 차이는 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고용이 과연 그 과소비를 유발해서 물가를 좀 상승시킬 거냐를 본다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주간 근무 시간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로 해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이제 같이 완전하게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비스 쪽에 고용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저임금 구조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상승시키지 않는다는 거는 처음에 1월달, 2월달까지는 좀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연하게 그게 꺾여 내려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우려할 만큼 그렇게 크진 않다는 부분이고 그 옆에 보시면 이제 주간 근무 시간도 지금은 그 구인 건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를 좀 더 과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의 부분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과 주간 근무 시간인데 둘 다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용이 늘어난 부분이 가소비를 불러일으킬 만큼 그렇게 경제적 여유가 크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그래서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갔냐라고 좀 보면 그 제조업 임금과 서비스 임금을 보면 제조업은 지금 현재 보면 좀 꺾여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 이제 서비스업 임금을 보면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뭐 서비스업 임금이 크게 늘어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리오프닝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채워지는 과정이지 이게 지금 경기가 가열로 가서 임금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해석을 좀 시간을 두고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서비스업 쪽에 고용이 늘어났다고 해서 물가 지표를 크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보시면 지난달부터 물가가 있는 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서비스 고용이 늘어나면서 3월, 4월까지는 혹여나 물가 지표 노이즈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현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임금이 확실히 우리가 우려했던 만큼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래서 그 오른쪽에 이제 산업별 평균 임금을 좀 보면 지금은 전체적인 부분도 꺾여 내려오지만 건설, 제조,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빨간색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도 평균 임금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의 리오프닝 과정에서 정상화 과정으로 들어오지만 이게 특별하게 임금 상승률을 많이 높여서 물가 지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게 지금 현재 발표되는 물가 지표들을 보면 예상보다 더 떨어지면서 이거는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에서 거의 부합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고용 불안으로 인해서 물가가 크게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은
고용으로 인해서 물가 크게 오를 수 없다는 부분은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지금 그래서 숨차시죠? 네. 네, 조금 쉬세요. 사실 그동안 고용 내용 발표될 때마다 고용이 이렇게 뜨겁다. 연준은 그래서 긴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도 있었지만 고용이 뜨거워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지표들이 나는데 이게 고용이 또 꺾이면은 경기가 또 안 좋아서 그런 게 그렇죠. 아니냐.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럴 수 시나리오를 있죠. 통해서 예, 예.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곤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고용 같은 경우는 뭐 약간 또 다시 그동안에 과열됐던 게 조금 누그러들면서 맞아요. 정상화 예, 단계에 예, 예, 그렇죠. 진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한 또 상황들이 증시에는 이제 더 크게 막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그 방향성이 더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근데 그게 듭니다. 보니까 안 좋아지는 타다 갑자기 고용 보고서에서는 또 좋아졌다고 맞아요. 좀 보거든요. 네.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이제 해석이 어려운데 하여간 지금 뭐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약간 꺾이고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 선행 지수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그 OECD 이제 그 20 경기 선행 지수가 반전됐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유럽 쪽을 보면 확실히 독일 쪽을 보면 이제 확실히 반전이 되었고 중국이나 미국은 아직까지 반전은 안 됐지만 그 하락하는 속도가 상당히 이제 완만해졌다는 게 나옵니다.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2022년 12월부터 보시면은 그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98.5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 반전하는 부분이 눈에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그 선행 지수를 보면 그 위쪽에서 이제 떨어질 때는 2, 3 정도씩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그 2022년 작년 12월 달부터죠. 그때부터 이제 그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일찍이 그 크진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중국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전됐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잘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떨어질 때 1, 2, 3 보통 2, 3 정도씩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면 12월 달부터 기점으로 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1 정도로 하락 정도가 좀 완화되었고 최근에는 동결 영상을 보면서 네. 경기 선행 지수가 완만해지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경기 선행 지수가 보통 평균 한 2 정도씩 떨어졌거든요. 근데 작년 이제 12월 달부터 떨어지는 폭을 보면은 1 정도로 완화되는 속도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중국은 경기 선행 지표가 반전이 되었고 12월 달을 기준으로 작년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떨어지는 속도가 좀 완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할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해 봤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그 경기 관련된 지표가 3개월 단위로 나오는 지표들이 많잖아요, 평균으로. 그러면 12월 달과 1월 달이 배제되는 2월, 3월, 4월 그 지표 평균으로 나오는 5월 달 정도 되면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싶거든요. 그래서 평균 3개월 단위로 짓게 되는 경기 지표가 좀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5월달 정도에는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이 되는 레포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기적으로 아마 제가 봤을 때 다음 달 정도에 되면 그 증시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메이저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런 관점도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그 증시의 분기점에서의 변화가 지금 증시에는 좀 재밌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제 그 우리 증시가 마찬가지지만 글로벌 증시가 더 추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경기 위축과 관련된 부분에서 1분기 그 실적 관련되면서 저점론이 나와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스타트를 끄는 게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정말 그 어려운 실적을 발표하고 오히려 주가는 지금 강한데, 네, 그렇죠. 요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저점론으로 지금 인식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델이 됐을 때 제가 주가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국내 증시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제 그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뉴스에서 접하는 그 체감 경기와 증시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그렇죠. 이제 좀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릴 때 그래서 최소 몇 달 혹은 한 1년 정도 증시가 올라가면 경기 침체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올라가는데 편승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그 SBB 파산 이후에 나스닥의 주가 등락률을 좀 보면 재밌는 자료인데요. 여기 이제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자료인데, SBB 딱 그 사태가 나기 전까지는 사실 등락률의 차이는 있어도
비슷하게 꺾였어요.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제 요 나스닥 지수 위쪽에 보면 상위 7개 종목 보시면 이제 IT에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같은 이런 주된 종목인데 훨씬 이 종목 좋았어. 훨씬 크죠. 예. 근데 이게 조금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전에는 그래도 오르고 내리는 폭이 같았는데 이 이후에 이 종목들은 한 9% 상승을 했다 평균. 그러네요. 나머지 그 종목들은 7%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등락을 보는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이 이제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네. 그럼 요게 이제 지금 현재 SB 파산 이후의 주가의 가장 큰 특징이죠. 결국은 비슷한 정도의 등락률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쪽과 내려가는 쪽으로 완전히 극명하게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이제 투자자분들이 올라가는 쪽에 편승해 있느냐 아니면 반대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 수익률 차이가 굉장히 이제 많이 벌어지는 그렇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예. 지금 이제 들어와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실적이 변화되는 주도주가 어디로 바뀌고 있냐라는 부분을 그 실적 추정치를 보면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위쪽에 보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실적이 양호했던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면 삼성전자를 보시는 것처럼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실적 바닥인 쪽으로 주가의 모멘텀이 좀 옮겨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보면 가장 등락률이 좋은 게 최근에 이제 IT하고 경기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분기당 실적 추정치를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보기술 IT 쪽을 보면 1분기가 가장 나빴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 추정폭이 이제 점점 그 마이너스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1분기 바닥론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될 수 있고 경기 소비재도 1분기가 차익해서 2분기, 3분기인데 대부분 보면 이제 4분기에 좀 안 좋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경기 소비재는 어제 연준이 언급했던 부분과 비슷한 양상이에요. 올 하반기 연말 정도에 가서 완만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쪽을 반영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쪽은 보시면은 역시 3분기까지 늘어났다가 4분기에 좀 줄어드는 모습.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까지 계속 좋아지는 섹터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IT 섹터가 될 것이고, 그 옆에 이제 에너지 소재 산업 쪽으로 넘어가 보면, 에너지는 이제 소소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등락 정도가 비슷 정도 하고, 반면 이제 소재를 좀 보시면은, 소재 쪽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쪽으로 가면서 실적 추정치가 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IT, 소재, 지금 가장 주가 등락이 좋은 쪽을 보면 여기에 대부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산업재도 계속해서 실적 추정치가 마이너스 감소한 쪽으로 양호한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좀 보시면은 그 나머지 이제 필수 소비자 헬스케어 유틸리티가 있는데 확 눈에 띄는 게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 그 노란색 여기 주황색 부분을 보면 헬스케어가 1분기가 가장 최악의 실적이 나오다가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가면서 역전되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섹터들은 지금 최악의 시점에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섹터들. 그러니까 헬스케어, 소재, IT 이런 쪽이 이제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 미국의 그 미국과 중국 주식의 그 등락률을 보면 주간 탑10을 보면 재밌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헬스케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소프트웨어 IT가 들어가 있고 IT 헬스케어가 10위 안에 집중적으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죠. 그 옆에 이제 그 중국 쪽을 좀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더 재밌죠. 반도체, 헬스케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증시를 보는 것처럼 반도체와 헬스케어가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증시 모멘텀이 그동안 실적의 양호한 쪽에서 우리가 그 개별적으로 기대했던 부분이라면 지금 실적 1분기가 바닥인 섹터들 위주로 IT 쪽 일부와 헬스케어 쪽이 상당히 그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증시로 보면 삼성전자나 2차전지를 비롯해서 지금 최근에 대형 제약사, 셀트리온이나 뭐 유한양에서 대형 제약사의 주가 큰 폭을 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우리나라 모두 주도 섹터의 변화가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내려가기도 애매하고 올라가기도 애매한 증시거든요. 그렇다면 올라가는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종목별 집중. 종목별로? 네.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아마 내려가기도 만만치 않은데 올라가기도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상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 몇 달, 혹은 길면 1년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이면 이제 연준에서 얘기하는 올 하반기 정도까지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 사이에 이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본다면,
자꾸 이제 경기 침체 쪽을 너무 크게 생각하면 이 올라가는 지금 보셨던 IT나 헬스케어 쪽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를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의 상승에 일단 편승하는 전략으로 가시되 제한된 수급에 몰리는 실적이 양호한 종목보다는 실적이 바닥인 종목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은 주가 수익률이 좋고 특히 그 경기 침체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나중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 거냐 부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특히 팬데믹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이게 어쩌면 경기 침체를 우려하지만 그때 표현드렸던 스치듯이 지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올해가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면 올해와 내년 정도가 아주 장기 우량 종목들을 매집할 수 있는 크게 보면 기회이기 때문에 좀 길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에도 편성을 좀 해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록에 담겨 있던 마일드하다 정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그것보다도 네. 더 마일드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팬데믹의 마일드? 특수성이 감안을 하면. 네. 말하면. 자, 오늘 또 우리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많은 자료를 또 한정된 시간에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지한 대표님이 항상 힘들어 하시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네. IS 이지한 대표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우리 이지한 대표님이 사실 말씀이 되게 빠르시잖아요. 빠르죠, 그래서 예. 그냥 생방송으로 이렇게 쭉 듣기에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분석 내용을 이렇게 스르륵 흘려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기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때는 속도 약간 느리게 할 수 있거든요, 설정을. 저런 분들은 말입니다. 네. 시간대 바꿔서 아주 느긋한 시간 미장원에 나오시면 어떨까? 안 그래도 오늘 끝나고 제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 마음을 간파하셨군요. 그렇죠. 초대하세요. 예, 한번 제가 네. 야간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죽자. 같이 닫자. 네. 자, 이번에는요, 월간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입니다. 뿌듯하시죠? 이렇게 우리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에 대한 반응이 이렇게 좋으면. 저는 뭐 그 반응까지 모르겠고 바깥에서 잠깐 깜놀했습니다. 왜요?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 오늘 주가 떨어지면 좀 떨어졌잖아요. 그쵸. 약간 실망스럽잖아요. 그럼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야 되는데 분위기가 네. 좋은 거야. 어. 왜 보니까 여대는 그 귀걸이가 예쁘다고 난리가 한 났습니다. 분이 한 분이 한 분. 아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아, 또 이게 제가 디자인한 아, 거라서 진짜요? 괜히 어, 진짜요? 뿌듯합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희의 광고주입니다. 네, 부산에. 광고주죠. 광고주. 네, 이쁜데 저 같더니요.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PPL 아니고요. 자, 오늘 시장 상황이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래도 약간 저는 네. 엄청나게 큰 방향성, 그러니까 막 하락하면 크게 하락, 또 상승하면 크게 상승일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어제 그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관심을 안 두셔도 됩니다. 지금 시장은. 시장이 예, 오르던 큰- 말던. 예. 아니 왜냐면 이미 떨어지는 건 맞죠. 기정사실이 됐는데 그만큼 또 아직 여전히 스티키한 것도 여전히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큰 의미는 없다고 얘기했고요. 여하튼 예상보다 낮은 CPI가 낮죠. 분명히 좋은 거죠. 네. 다만 오늘은 이제 다들 뭐 지나고 한 행사의 결론치가 지금 보여줬잖아요. 의사락이 보여줬는데 의사락에서 나온 거는 결국 리세션 갈 거야. 그러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라도 실망감? 그러니까 굳이 저같이 매일매일 나와서 하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에서 그런 시향을 쓰고 하루하루 정리하는 사람 그런 말을 쓰긴 쓰지만 거기에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지만 시장의 그런 무브먼트는 큰 움직임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저는 시장 기조가 지금 크게 변화할 모멘텀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항공주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 게 오늘 항공주. 맞아요. 항공주 그게 많이 더 큰 거죠.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딴 것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CPI 이런 거 중요하죠.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의미 있는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결론을 보면 미국 증시는 오늘 한마디로 뭐 크게 나쁜 것보다는 뒷심 부족으로 떨어졌다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화면에 보다시피 뒷심 부족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뒷심 부족. 하고 있겠고요. 이걸 뭐 어제 밤부터 우리 장원수 부사장께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고 엄청나게 일을 하셔갖고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했고 앞선 코너에서도 이 대표께서 많이 말씀하셨겠죠. 여하튼 지금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약간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이런 코어 CPI도 5.1. 이거는 조금 5.1, 5.2에서 좀 낮아졌고 그렇지만 뭐 이거
이건 좀 낮아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얼마나 더 빨리 떨어지냐. 네. 그리고 역시 여기에는 역시 가장 중요한 그런 쉘터, 그런 임대료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저도 이제 요즘 다 통계를 다 안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MK론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입니다. 해외에 계신가 봐요. 새벽 1시 41분. 아니 국내에 계신 것 같아요. 국내에 계신 것 같은데 이걸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 해주시니까 제가 예전에 제가 이거를 새벽에 일어나서 다 했거든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거 다 해주시면 저는 인용만 하면 되잖아요. 발표치 예측치 있겠고요. 이 한 번 할 때마다 관련된 뭐 페드워치 툴을 쫙 보여주시기 때문에 한번 네. 들어가서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이거 핵심도 잡아주십니다. 저희가 할 만한 거는 이걸 좀 크게 지금 카피떡 보여드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렇게 박스 하나 치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을 다 하죠. 주거가 8.2% 올라갔어요. 전월 대비 0.6인데요. 그제 그 부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두세 달 지나면 조금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고 기대되는데 어쩌면 그건 뭐 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흐름을 다 보셔야 되겠고요. 평가죠, 평가. 평가 더 중요할 텐데 제가 4분 정도 시각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인베스코에서 얘기는 경기 침체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제는 500bp의 긴축 전체 작년에 이런 금리를 많이 올린 거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앞으로 올 거는 경기 침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은 바로 이 부분은 오늘 그 회의록에서 의사록에 나온 거랑 같은 거라고 보셔야 네. 되겠고 알리앙스도 또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은 일부는 긍정적인 시각을 본 거죠. 금리 요번에 한 번 더 올리면 끝일 거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금리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정도 하고 있겠고요. 또 보면 골드만삭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장기 목표는 2%까지는 아직은 거리가 멀다. 네. 그렇지만 5월 회의에서 25bp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그래갖고 지금 금리 인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2번 내지 3번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맞서갖고 싸우는 거죠. 연준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은 50에서 75bp가 결국 올해 연말까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또 표를 한번 준비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상방의 서프라이즈가 없었고 연준의 이전 조치가 개념 이건 뭐냐면 결국은 한마디로 이건 번역기로 돌린 건데 결국은 아직까지 좀 두고 봐야 된다. 그 정도로 일단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금융시장의 반응, 뭐 금리나 네. 뭐 금값이나 어떻게 네.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텐데요. 일단 바로 이게 말씀드렸던 기대 정책 금리의 추이입니다. 어저께랑 오늘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붙어 있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금 내려간 정도, 조금. 거의 뭐 거의 차이가 없네요. 점점점점점인데 이런 아주 붙어 있습니다.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겠고요. 그래서 어제랑 오늘이랑 시장에 큰 영향도 없었지만 네. 아주 미세하게 좀 내려가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1주 전은 뭐냐면 이 정도가 뭐냐면 그 고용 보고서 나온 다음에 약간 올라왔을 때거든요. 그때보다 여전히 좀 위에 있다. 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금리는 이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이제 실세금리의 네. 10년물짜리니까 이런 건 좀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 어제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조교 입장으로. 네, 왜냐하면 진짜 윤재성 CIO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는 이제 조교 입장에서 약간 보충 수업을 해드렸잖아요. 실제로 미국에서 어저께 알려주셨던 그 H 블랙록의 그 그거 좀 보여드릴게요. 그게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대요. 수익률도 좋고. HYT 혹시? 네, 그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려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채권은 이제 안 해보신 분과 해보신 분의 차이가 되겠고요. 이 채권의 가격을 이걸 자꾸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건 채권 투자하시면 진짜 장기적으로 하는 거가 되겠고요. 여기에 일단 표면 금리가 있고 여기에 디비던드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채권을 하나하나 하는 사람, 진짜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수백억씩 사는 사람이 보통 분들은 이제 ETF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 금리와 이 가격은 반대 입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거를 제일 설명 잘하시면 3%에서 제가 보세요. 김동완 프로가 제일 잘합니다. 워낙 이걸 했던 분이기 때문에 진짜 맞고요. 저는 이제 있는 현상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게 이제 10년물 금리의 방향성이라고 좀 내려가면 가격은 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약간씩 올라가는 모습이고 요거는 AGG란 ETF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채권 ETF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예요. 여기에는 모든 채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비중은 있지만 모든 채권이 30년물, 20년물, 회사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등급채 위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등급채 이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이지가 그냥 많은 사람이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좀 올라가겠고요. 그래서 $80 수준이 되겠고요. 다음은 TLT도 많이들 보는 거죠. 20년물 이상 채권. 20년물 이상의 국채죠, 국채. 그러니까 이로 하는 겁니다. 이거 20년, 30년물이니까 이건 약간 변화 없지, 그나마 바닥에서 약간 올라가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이제 그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렇게 하이힐드 네. 채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최근에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이건 절대 주가랑 움직이랑 완전히 반대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안 되겠고 이건 진짜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거 완전 하이힐드 채권이고 제가 기억하기엔 1,300개, 1,400개 문제가 있는 채권이죠. 회사채를 갖고 하는 건데 흥미로운 거 말씀드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요. 오늘 현재 기준으로 보면 11.02, 11% 정도의 연배당 수익률 줍니다. 연배당 수익률 주고 이거를 아시다시피 12분의 1로 나눠줍니다. 12분의 1 나눠주고 매달 초에 줍니다. 그리고 날이 이걸 받기 싫은 분들은 주식으로 줍니다. 주식 배당으로 드립이란 걸 기본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주식을 주거든요. 자, 이거 원하는 사람들은 현금 받을 수 있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11%니까 세금은 15% 완전 징수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보시면 되겠는데 굳이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늘 한번 사보시면 오늘 마침 오늘까지 사시면 배당 받나요? 왜냐하면 배당락이 미국 날짜로 3월 14일입니다. 내일이네요. 예, 예, 그 4월이니 4월 10 오늘 며칠이죠? 그래서 날짜 오늘 4월 13일이요. 아 여기죠. 13일이요? 오늘 지났나요? 오늘 13일이니까 지났네. 제가 착각했네. 어저께까지 사신 분들은 제가 착각했는데 이거 틀렸고요. 4월 13일까지 어저께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바로 월초에 들어옵니다. 월초. 잠깐만요. 오늘이 4월 13일이니까 미국이 오늘 밤에 4월 13일 아니에요? 이건 못 삽니다. 안 돼요. 예. 4월 11일까지 샀어야 돼요. 요건 제가 12일까지? 틀렸으니까. 오늘 밤까지. 그러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어젯밤까지 제가 샀어야 착각했습니다. 했다. 새벽에. 여튼 4월 13일인데 4월 13일까지니까 어저께까지 이걸 사신 분들은 그냥 다르더라고. 다음 달은 마찬가지입니다. 딱 이렇게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이런 것도 있다. 애프터마켓에서 사면 안 됩니까? 애프터마켓 지금 사시면 되는데 거래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도 사시면 되죠, 부사장님. 그렇죠. 애프터 마켓까지 하면 되겠죠. 지금도 사면 되는데 근데 거래가 이렇게 월배당 아닙니까? 월배당이죠. 다음 이런 거 달에 뭐 하면 이게 되죠. 뭐 너무 급박해 하지 마시고 급박하게 여유 하지 있게 하시면 될 것 말고.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자, 이번에는 달러도 조금씩 더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달러가 이제 문제인데 이게 그 달러의 방향성 분명히 우리한테 분명히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 뭐 말씀드리기는 곤혹스러운 게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한테 무조건 좋죠 지금요. 달러가 내려가면 예, 쌀이 살 수 분명히 좋은데 근데 보시면 또 달러가 올라가야 평가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 수익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달러가 내려가는 건 분명히 좋고 이게 98, 99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 문제는 제가 이제 요즘 잘 이건 수치를 안 봤는데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달러 원이요. 1321 달러. 달러 원이 어저께 장중 기준으로 연중 최고가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오 이게 이상하네. 이게 다시 이렇게 올 줄이야 했는데. 예, 물론 왜 이것까지는 아니겠죠. 이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 가고 있죠 지금. 그럼 완전히 이게 기조가 바뀐 거네요, 이건. 뭔가 우리나라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려요. 네. 야, 물어봐. 정확한 건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가 뭐 10몇 개월째 적자고 경상 수지도 2개월째 적자잖아요. 그거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찌 됐건요. 어찌됐건. 이게 1,300 이거잖아요 지금이요. 그래서 어저께 장중에 보면 최고가로 뉴스가 뜨더라고요. 올해 연중 최고가였다고. 근데 보시면 N이죠 N. 이건 N1입니다. N1. N1도 N1이 있죠. N1도 지금 올해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 이건 그만큼 한국 시장이 한국에 대한 원화가 약해지고 있는 아,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거가 지금 상당히 곤혹스럽죠 지금. 그러네요. 예, 그래서 요즘 외국인의 수급이자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외국인 최근에는 그래도 좀 삽니다. 예, 사실 뭐, 예. 환율과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면 외국인도. 근데 여튼 뭐 이런 것들 보면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원 달러 환율 그리고 N 달러 뭐 원화 그거는 안 약세가? 읽었지만 유로 원도 많이 좀 그러니까 좀 전 불리하겠죠. 세계 통화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원화가 네. 굉장히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수출 관련한 것도 거기도 말씀하셨던 금리가 우리나라 2개월 연속 그 두 번 연속으로 지금 동결. 동결했잖아요. 동결했죠. 그런 건 분명했겠죠. 금리 차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유가. 각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가입니다. 유가가 좀 살금살금 또 올라가고 있다는 거 좀 보셔야 되겠고요. 유가 때문에 어쨌거나 네. 한 다음 달 정도 CPI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시는 건 뭐 그거는 선물이고 그렇죠. 실제 선물은 그렇지 않다. 가격은 네. 덜 오르고 네, 있다. 한번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네. 네. 금값도 좀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진짜 금값 됐어요. 금값 금값이 금값됐다. 이게 보시면 지금 금이랑 금을 갖고 있는 분이 지금 보면 제일 방어를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식이랑 상관없이 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 어떤 형태로도 갖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방어를 하고 있죠. 원화가 약해지고 금값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지인 한 명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 분이. 아, 네. 여도금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도금. 이름을요? 바꾸세요 그러면. 아니 이름 바꾼다고 뭐 금이 생깁니까? 그래도 괜히 좀 이렇게 긁어내면 금 좀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금값이 비트코인은 오늘 약간 뭐 쉬는데 여하튼 뭐 3만 달러 수준에서 움직이고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오늘 특징주인데요. 항공주. 정말 많이 빠졌어요. 항공주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다음 주 실적 발표하면 델타는 오늘인가 발표할 거로 네. 제가 알고 오늘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워낙 주당 뭐 이 목표치가 안 나올 거다. 절반 이하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 떨어졌죠. 9%, 6%, 2%, 3%, 제트 ETF가 3% 떨어졌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항공주를 아주 그 매매를 할 마음이 일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싫어하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물가라는 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항공주는 그렇게 요즘이야 뭐 있었죠. 팬데믹 직후 있었지만 항공요금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제 상식으로 봐서. 그래서 제가 항공주를 안 하는 겁니다. 항공주는 진짜 예전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미국 가는 게 $1,000면 지금도 $1,000, $1,500하고 딴 거가 뭐 두세 배 올라갈 때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만큼 경쟁이 경쟁이 심하고 치열해서. 또 가격과 거리가 비례하지도 않고 어때 잘 사면 또 지금 일본도 무슨 뭐 15만 원도 가고 아니면 60만 원도 가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물가에 비해서 오른 게 없어요. 그만큼 경쟁이 엄청 심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항공주를 별로 안 합니다. 예, 평생 살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항공주는 여하튼 그런 것들 이슈가 있다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쇼피파이입니다. 쇼피파이 이제 쓰시는 분인데요. 제가 업데이트를 하나 해드리자면 네. 쇼피파이를 일단 끊어놨습니다. 아, 끊으셨어요? 이유는요. 제가 지금 국내몰을 재정비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냥 해외몰 같이 그냥 연동해서 하려고 너무 또 많이 올렸잖아요. 수수료를. 그렇죠. 끊었습니다. 일단. 네, 여하튼요. 지금 보시면 오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좀 올린 곳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JMP에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중립에서 투자 의견을 올렸고 있었지만 의견이 이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지금요. 그리고 뭐 긍정적인 시각이 있겠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주가가 내려오면서 쌓인 매물이 많을 거다라는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그것보다는 루비통 오늘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루비통이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좋았겠죠. 예. 좋을 정도가 아니죠. 오늘 종가로 보면 한 0.1%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렇지만 이건 사상체육과를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실적 발표 중에 저는 이게 오늘 가장 흥미로웠죠. 매출이 17%가 늘어났는데 전망이 8.9%. 이건 슈퍼 깜짝 실적이 나온 겁니다. 이들은 특이한 게 이익을 발표 안 하고 이번에 분기할 때 매출만 발표하더라고요. 패션 및 가죽이요. 패션 및 가죽, 핸드백이죠. 9.8%가 예상되는데 18%가 발려고요. 유통점은 세포라가 있고 DFS 면세점짜리 그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게 30% 늘어났고요. 향수 및 이게 11%가 늘어났어요. 참고적으로 소매점은 이런 거 세포라, DFS, 그 르봉 마르쉐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유럽에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가 이게 그 백화점 같은 소매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갖고요. 지역별 매출 증가를 보면 일본이 34%. 와. 그 중국은 아직 한 달 정도만 외국인 다니기 시작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도 중국에 대한 큰 기대감. 을 발표했고요. 유럽이 24%, 토탈이 17%가 늘어났고요. 일본. 2019년 이후에 보십시오. 에르메스, LVMH, 로레알 이런 거 해갖고 이거 밑에 제일 밑에 건 제가 읽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시장을 완전히 끌고 가고 있겠고요. 명품주들. 네. 오늘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수가 사상체육관 한 게 이것밖에 없을 거요. 깎그. 오늘 사상체육관을 끝났습니다. 대단하네요. 와. 그래서 한국에서도 하고 싶으신 분은 바로 뭐 루비에통 사셔도 되고 GLUX랑 ETF 사셔도 되고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 S&P 합성 354350 생각 있었나요? 원래? 워낙 있었어요. 근데 거래가 아주 잘 되는 아는데 에르메스가 여기 비슷한 보시면 뭐 에르메스, 그리고 로시몽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거 제일 위에 거는 전 잘 모르겠는데 이게 샤넬이나 반지 그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거 갖고 있는 브랜드였더라고요. 이게 스위스에서 있는 쌍장되는 거.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시각을 좀 넓히시고 너무 성장주 일변도만 하시지만 않으면 저는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에르메스 가방, 루이비통 가방을 살 게 아니라 주식을 샀으면은 그래도 엄청난 수익을. 주식보다는 가방이 좀 아, 좋아 근데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와이프분께 2천만 원어치의 주식을 사줄게. 혹은 2천만 원어치 가방을 사줄게. 뭐가 더 좋겠어? 그러면 가방을 선택하실까요? 저는 주식이요.
그냥 돈으로 줘 이럴 것 같은데. 결론은 예. 현금이 최고다로 예, 그렇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들의 마진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저 정확히 그렇죠. 모르지만요. 한번 우리 부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안 믿으셔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 자동차 회사 중에서 세계 사상 최고가 출류가 이런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페라리. 지금. 페라리의 마진이 한 대당 마진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 %예요? 11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11만 5천 한 대당 팔았을 때 마진이 11만 5천 달러 정도 되고요. 그 가격은 BMW 평균 판매 가격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들이 주가가 잘 나가고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저도 그런 밸류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려면 저 죽고 나서겠죠. 참 부럽기만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터뷰 진행해 갔고요. 마지막에 이슈가 가장 뇌리에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만나 오늘이라도 에르메스 주식을 사야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가파르게 대단합니다. 올랐네요. 예. 미장원에서도 오늘 한번 좀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다뤄주세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브랜드를 잘 몰라서 네. 설명이 불가하거든요. 안타까운 것은. 제가 한번 출연해서 선물 주시면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볼게요. 저 에르메스를 선물로 달라고요? 아니. 에르메스 립스틱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데 어떻게 네, 좀. 미리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목요일 또 우리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밤에도 미장원은 열리죠? 합니다. 엽니다. 예,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시에는 좀 알려주세요. 시간은 10시 35분경. 네. 제가 이동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여기서 여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